자, 박현상 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일단 총평 한번 해주시고 아까 들어오면서 이제 좀 희망의 기도하라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의 각도에 따라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짜증나는 시장일 수 있고요. 좀 좋게 보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약간 후자 쪽이긴 한데 어떨까요? 약간 안 좋게 보면은 눈치만 살살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근데 좋게 보면은 더 이상 급락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은 저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금요일 날 안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복귀를 해볼게요,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 날 점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얼마나 패닉이었습니까? 그죠? 2400 깨가지고 2300 간다, 2350 그랬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 플러스가 나면서 시장이 플러스가 도는데 장 끝나고 자사주 매입 10조가 나왔었죠. 그것이 뭐 일각에선 돌았다 안 돌았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각자 판단식이라 하고 일단은 하나 둘씩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월요일 날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이 플러스가 났죠. 삼성전자 당연히 플러스 났고요. 어제 알테오전은 빠졌거든요. 2차전지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 왜 플러스 났습니까?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었던 HLB가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플러스로 만든 거거든요. 네.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올 거 없어요, 대표님. 디램 안 좋다고 하고요. 그렇죠. 2차전지 안 좋고요. 바이오도 고점 찍고 밀린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까지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좋은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계속 때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금요일은 왜 올라왔으며 어제부터 오늘도 코스피는 플러스긴 한데 왜 그렇게 시장에서 조금씩은 툭툭 튀려고 노력을 하는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권에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나오면서 들어 올렸었어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보면서 어제 좀 아니 코스피야 어제 삼성전자 5% 뜨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코스닥이 왜 떠 봤더니 HLB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로. 이게 시장이 계속 진화를 하고 반복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예측치 못한 썸씽이 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닥이라고 하고 그때 전문가들은 사지 마라 그러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짓눌러 왔었던 악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요 오늘도 보면서도 오늘 바이오가 많이 빠졌어요, 대표님. 네. 알테오젠도 많이 빠지고 제가 장 끝나고 뭐 찌라시 비슷한 거 보니까는 오늘 장중에 뭔가 루머가 돌았다 하더라고요. 유상증자 설이 있다라든지.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장 끝나면 돌았대요. 요즘 이런 거 많아요. 네. 뉴스단이 아니죠.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거 보면은 회사에서 그 내용은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대응을 해가지고 이것은 루머입니다. 그 시장에서 하는 생각들이 뭡니까? 아니 난 듣지도 못한 루머가 회사에서 먼저 대응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얇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건 현장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바빠졌어요.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줄줄줄 빠질 때는요 상담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다 포기니까요. 근데 지금 뭔가가 하려 하니까 조금씩 하니까는 투자자분들께서 뭘 바꿀까라든지 혹은 신규 투자자가 나 지금 뭐 살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의가 급증을 해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이브긴 하거든요. 대부분 뭔가 변곡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전화가 많이 온다라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를 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가시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굉장히 러프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급 어땠습니까? 외국인 3,300억 때리고 기관은 샀고 그죠? 대신에 연기금 일부 들어왔고 금융투자 일부 들어왔고요.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지금 아직까지도 댓글상에 봤을 때는 국장 하고 있는 사람 바보라 그러고
그렇죠. 예, 왜 하고 있나라는 미국 아직도 솔직히 미국 얘기해 볼게요. 저 미국은 해야 된다 보는데 지금 환율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1,400원에서 1,300 후반대긴 하지만 여기서 환율 1,350원 오면은요 양쪽으로 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팔기 좋은 때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 현금화를. 그러니까- PB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의 심리를 거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다들 많이 올랐다 해서 사고 싶어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객관적으로 볼게요. 환율이 우호적이고 주식이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은 높아져 있고 어쨌든 주식은 비싸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런데 더 간대. 더 간다면 테슬라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땐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 입장에서는 환율은 그랬다 치더라도 일단 역사적으로 싸잖아요. PBR 지표. 물론 PBR 또 이렇게 반발하실 겁니다. PBR은요 실적이 다 달라지잖아요. 추정치 바뀌어주면 또 떨어질 거, 또 높아집니다. 그렇지. 실적이 떨어지면 PBR이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거 확인했던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냉정하게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 판 종목 3천 몇백억, 300억 팔았는데 두 종목 팔았어요. 하이닉스, 삼성전 두 개 팔았어요. 하이닉스 1,500억, 삼성전 1,200억. 제 생각에는 뭔가 셀 코리아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보시죠. 내일 모레 엔비디아 우려감. 그러니까 일부 IT를 덜어낸다. 미국장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뭐 코리아가 안 좋아서 국가 경쟁력이 안 좋아서 저는요 주식하면서 매년 코리아 국가 경쟁력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맞죠 대표님? 좋았던 적이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서야 뭐 갑자기 경쟁력 너무 떨어지고 정치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매년 그랬고 정치 얘기도 또 역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굴레를 지금 지나가는 중이긴 하니까 그런데 제가 주식을 좀 봤거든요. 역시 투심은 약한 건 맞아요. 맞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만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정유주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텐데 이게 뭡니까? 솔직히 유가 급등 그게 급등입니까? 솔직히 3%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5% 올랐을 때 정유주를 간 적 봤어요? 보셨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오늘 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유주가 역사적 PBR 밸류에이션 쌉니다. 쌌을 때 뭔가 트리거 건드려주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유주는요 원래 싸요. 원래 싸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갑니까? 스프레드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정제 마진 이거 얘기 없잖아요. 그냥 어제 갑작스럽게 그리고 WTI 차트 한번 보십시오. 요러다가 여기서 요만큼 떴는데 이게 정유주가 갈 만한 그 트리거가 돼요?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10%가 가요? 이거는요 시장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논리에 맞는 거를 그냥 오늘 집중해서 쏜 거죠. 외국인 기관이. 그렇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유가만 또 팔아. 모든 이제 지금 연속성이 없는 맞아요. 거고 예. 그게 이제 결국 지켜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죠. 투자를 망설이게 맞아요. 하는. 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연속성은 부재한 시장은 맞아요. 그렇지만 뭐 좀 더 섹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뭔가 트럼프의 피해가 아닌 섹터에 대한 교집합은 조금씩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쏠리긴 해요. 그 섹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이따 얘기해요. 네. 지금 합시다. 아니, 질문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다 해줘요. 네. 오늘 우리 증시의 호재 악재가 뭐가 있었을까요? 호재학주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섹터 물어보요 지금. 네. 그러면 오늘 특징주, 그렇죠. 특징 섹터. 뭐가 정유주는 있을까요? 말씀드렸는데 야, 내가 물어보니까는 거부하고서는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네. 저 그렇게 한쪽으로 색깔 섞인 사람 아닙니다. 네, 알겠어요. 해봅시다. 일단 섹터가 오늘만큼 명확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서 공통 분모는 트럼프가 미는 쪽을 하자라는 것과 트럼프가 관세를 할 건데 관세랑 상관없는 쪽을 하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관세랑 상관없는 쪽이 엔터.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곳이 조선. 네. 그리고
테슬라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요? 자율주행 요것만 움직였습니다. 정유주 그렇지. 빼놓고는 그냥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미국 색깔도 미국 색채도 트럼프 트레이딩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다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냐면 꼬리가 달려요. 우리는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은 누군가는 팔아요. 그렇지. 때는 이때다.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지금 시간으로 자율주행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오늘요 자율주행 들어갔다 손절 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면 꼬리가 많이 달려서. 왜냐면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종목이. 물론 대장주가 퓨런티어라고 하는데 그렇죠. 퓨런티 하는데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의 대장주 잘 안 움직이고 오토에버 같은 거는 그거 솔직히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별로 안 움직이고 매매해볼만 하면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제 뿅 뜬 게 SOS 랩인가요? 랩? 뭐 몇 개 신규 상장 이렇게 있는데 장중에 허벌나게 흔들어요. 허벌나게 흔들고 시간으로 올려요. 지금 시간 올리고 나서 야 이거 지저분한 놈들이라 생각했어요. 예, 솔직히 속으로. 그러니까는 자율주행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FSD가 좋은 거지. 테슬라가 좋은 거지. 실제로 국내 관련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관련된 게 별로 없습니다. 퓨런티어 뭡니까? 검사 장비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퓨런티어 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기 카메라 검사 장비 회사 몰라요. 좀 흥분, 잘 얘기하면 흥분 나오는데 이겁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가.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아 얘는 테마성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엑시트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아 자율주행은 앞으로 미래 산업이야. 맞아요. 계속 가져가야지. 적어도 회사가 뭐 하는 계속 건, 오르겠지. 뭐 하는 건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몰라도 된다고 테마주는 그게 아니고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내가 대응을 하고 자율주행은 꼬리가 달렸는데 시간으로 움직였다. 근데 내일 쫓아잡으면 제가 물립니다. 쫓아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일 있으신 분들 잘 팔고 나오면 됩니다. 자율주행 일단 그렇고요. 조금 말이 달라지는 게 조선 섹터예요. 네. 조선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선이 나는 대장이다라고 좀 외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특별한 뉴스 플로우 없이 바이오가 밀리니까는 조선이 쏜 거예요. 그렇거든요. 어제는 현대중공업이 조금씩 있긴 있었는데 오늘은 별로 없었던 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꽤 세게 와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선주 입장에서는 실적이 2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실적 2개 분 잘 나온 거를 주도주라 얘기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되게 쏙 헷갈렸던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 얘기하기 전 얘기입니다. 수주 피크아웃 이러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고서 보면은 겁나 잘 나와요. 그 보고서 이제. 이게 항상 이게 시장에서 빠질 때는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좋을 때는 잘 나오는데 일단 오늘 제가 입장 봤을 때 특징주는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가 6% 쐈는데 신고가 거의 갈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다 싫어요. 그러면은 ETF 하세요. 조선 ETF. 지금 말고 좀 떨어질 때. 그렇지. 예,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올라갈 때 자꾸 우리가 보면 차트를 이렇게 보면 네.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심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못 사고 못 사게 더 되죠. 내려갈까 봐. 네, 네. 자꾸 올라가면은 맞아요. 거기서 따라붙어서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보다는 빠졌다가 처음 올라올 때. 그렇지. 그걸 반등할 때. 예, 첫 양봉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잡는 편이에요. 왜냐면 빠질 때 기다리기 승질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유의미하게 편하게 이렇습니다. 쭉 빠지던 섹터가 그 해당하는 종목들이 관종이 차려 있잖아요. 그럼 관종에서 다 빨가면서 첫 양봉 솟을 때 그게 매수예요. 그렇죠. 좀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기법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 기법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 근데 이럴 때 사면은 별로 안 물리진 않아요. 기포 없어요? 이거 많죠. 왜 또 뭐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아니 그랬지. 지금 저기 많은데 이제 마음 속에서만 이제 나중에 어쨌든 쓸데없이 겸손해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주도주를 찾는 방법 다 압니다. 그래요? 많습니까? 그래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조선주 그렇고 이제 엔터주 있지 않습니까? 네. 엔터주도 뭐 오늘 JYP가 제일 많이 쏘긴 쏘았는데 논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엔터가
어느 날은 하이브 올랐다가 SM 올랐다가 YG 올랐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렇지. 플로우가 각 회사별로 플로우 혹은 그 보고서 플로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반으로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볼 그런 좀 뭔가의 그 화살은 누가 쐈냐면 JYP가 쐈어요. JYP가. 지난주에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잖아요. 그 이후부터 기관들 외국인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약간 너무 없어 보이게 테마성 플레이는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은 좀 리즈너블한 그런 논리가 필요한데 그게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까지는 그냥 그랬잖아요. 솔직히 실적이. 근데 JYP가 서프라이즈를 쏘면서 언제 쏠까 기다리는데 오늘 쫙 쏴버리긴 한 거죠. 그러니까 엔터즈 저기 보고서 보면은 드디어 4분기부터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하게 내년이죠. 내년에 BTS 컴백, 블랙핑크 컴백. 그리고 4분기부터 콘서트 계속하고 솔직히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제가 3분기, 2분기 다 얘기했어요. 그거 저희들도 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저희 눈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바이오 오늘 급락 나왔거든요. 얘기 안 할게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보로노이 시장에서 한 바이오 한다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요 세 종목이에요. 요 세 종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많이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올 몰빵일 겁니다.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무조건 몰빵이에요. 확신이 네. 어지간히 있어서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흔들리시더라고요. 제 느낌상. 한두 번이 제 고객도 없겠습니까? 나의 판단이 틀린 것인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가타부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평선 이탈한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추세 이건 팩트죠. 이탈. 예. 이평선 이탈했어요. 그러네. 21선 이탈했든 뭐 했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빨리 들어 올려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틀 안에. 그렇지. 왜냐하면 이틀 안에 못 오른다는 거는 60일선까지 추세가 그렇죠. 깨진다는 얘기니까. 좀만 빠지면 61선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한 5, 6%더 빠지면 61선이면 일반적으로 61선까지 가면은요 추세 상실입니다. 그렇지. 주도주가 61선까지 갔다? 그러면은 일단 주도주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물론 저도 오르길 바랍니다. 코스닥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바라면 바라는데 팩트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죠. 아까 뭐 그런 루머가 있었다라는 것도 그냥 확인되지 않지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팩트는요. 또 알테오젠 기준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12월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잊혀존재 가지고 누가 대주주 양도세 합니까? 번 게 있어야지 대주주가 그렇지. 되지. 그죠? 올해 번 거는 바이오 쪽에서 번 사람들밖에 네, 없으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아마도 그 미리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왜냐면은 지금은 매수가 별로 없어요. 바이오 쪽에서도. 사실 분은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남은 돈으로 추매하는 거죠.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는 저기 대주주법 하시는 분이 한번 나 지금 좀 했다 뭉태기로 날려버리면은 그거 무슨 일이야? 루머가 도는 거죠. 같이 이제 또 막 따라붙죠.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간에 들어선 건 같다. 바이오 그러니 같은 이제 지금 경우는. 서로 눈치 보면서 먼저 팔려고. 예. 일단은 그런 구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가지고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시장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맞다. 여기까지 같이 좀 섹터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내일은 뭐 체크해야 될까요? 내일은 엔비디아 기다려야죠. 엔비디아 내일인가? 내일 모레죠. 모레잖아. 모레 새벽인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엔비디아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할 주가의 거고. 방향. 네, 중요할 거고. 그러면은 IT 쪽으로 오늘처럼 어제 최근에 미국 IT 쪽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미국에서 엔비디아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 좀 오르게 되면 국내 IT도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저 어제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어제 장은 오르긴 올랐지만 소부장 보셨죠? 네. 소부장 보셨을 텐데 블랙엘 발열 이슈로 소부장을 그렇게 박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는 말이 되는 그. 아니 저는 그 진짜 아니 블랙엘 발효 이슈가 언제 이번 처음 이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슴 한 편에는 다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던진 주체 외인 기관이었어요. 그네들도 단타 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거 팔고. 왜냐면 물량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는. 근데 과연 그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거기 수익 안 날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면은. 뭐 테크닉 10%씩 빼고 그랬었잖아요. 네. 내년 가이던스 보세요. 엄청 좋은데. 여튼 일단 내일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밤 엔비디아 그리고 내일의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저희 목요일날 출근할 때 엔비디아 저기 그 실적 발표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 다 베팅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전에 주가 흐름이 좀 빠졌던 곳들 네. 하면은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패턴 네. 지금까지 이게 패턴이 확률적으로 먹혔어요. 일단 제가 이 패턴 있을 때마다 제가 찐시황시황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2번 연속 그러긴 했었거든요. 내일도 될지. 그러면 이거죠. 내일도 만약에 하이닉스 베팅 들어온다. 외국인들. 그러면은 이건 검은머리다. 생각하시고 엔비디아 잘 나오도 안 나오도 때릴 물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단타 치고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내일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은 들어오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미리 세우자라는 거고요. 오늘 밤 미국에서 더 중요한 건 국채금리입니다. 왜 이렇게 안 떨어집니까?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일부 밀리고 있는데 4.2 정도까지. 그렇지 추세적으로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봉이 한번 크게 나오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깔짝깔짝깔짝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좀 밀리면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호재는 받습니다. 지금요, 아까 바이오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밀리는 원인은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 스탠스가 지연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주말 사이에 나온 트럼프가 보건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백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렇죠, 맞아. 그 바이오주들 그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거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펀더멘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가 된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말이 되게 바뀝니다. 시장은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떻게 우리 시장이 선순환이 될지 이거는 맞아요. 원래 정반 합의예요. 어느 정도는 돼요. 우리가 교과서 배웠던 거 마지막에 보면은 그 교과서 말이 맞았었잖아요. 중간에 이론이 실전이 달랐던 거죠. 근데 결국은 회귀하는 거는 그래서 정상으로 회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일들이 조금은 바뀌게, 조금은 우리 시장에서 국내 시장 너무 안 좋다 그러는데 왜 하고 있어? 지금 미국 장난 아니야. 지금 테슬라 안 사고 뭐해?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네. 그러더라도 싸서 샀을 때 내가 수익이 났다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얘기가 돌아오는 시기도 저는 올 거라 봅니다. 근데 네. 요즘에 보면은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미국 증시가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 또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삼성전자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뭔가 이제 이런 비관이 팽배한 구간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어제 H1B가 플러스 나면 코스닥을 견인할 줄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썸띵이 나와서 견인을 해버려요, 시장을. 지금요, 그 트럼프 시기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왜 떨어져?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떨어질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계속 그렇게 세게 지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우리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라든지 그런 하나의 단초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기대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싼 구간이면 싼 구간에서는 뭡니까? 인내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주가의 등락폭 오늘 결국은요 시장에서 난리가 나는데 코스피 2포인트 풀어쓴 거예요 그냥. 그쵸? 결국은 그냥 삼성전자 어쩌고 저쩌고 하이닉스가 어쩌고 막 말은 많은데 코스피 2포인트 끝. 이거잖아요. 참 그래. 그러니까 막 이 변동 나 요즘 보니까 변동성 폭이 좀 자꾸 줄어드는 맞아요. 느낌이 줄어드는 들던데. 이게 이런 구간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막상 장중에는 내 마음을 들었다 하다가 끝나고 보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장 시작했을 때 2차 전지주들 보면은 막 3%, 4%맞아요. 예. 막 빠지다가 결국에 한 1%대 맞아요. 뭐 이렇게 마무리가 그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살살살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놀랬고 오늘도 오후에 2시까지는 짜증 엄청 나더라고요. 이거 코스 이렇게 빼야 돼? 근데 야. 돌리더라고요. 예. 우리 박 부장이 짜증이 정말 크게 나서 그랬을 때가 이제 바닥인데. 저 코피 터집니다. 코피 그렇지. 예. 코피 나오면 예. 저기 옆자리에서 잠깐 코 좀 건드려 줘요. 그 예전에 뭐 박 부장 전문가는요, 저 때린다고 장갑 갖고 온 적도 코파 준다고. 그래? 코피 좀 제발 나라고. 그래. 코피 나면 연락 좀 해줘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영실 대표가 가끔 연락 와서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형님 코피 나셨습니까? 그럼 제 전화 끊어버립니다. 네, 인간 지표.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눈치 보기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당일 매매 논리가 맞는 거니까는 일단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패턴상 반도체가 미리 베팅이 들어온다면 소부장 쪽이 한 번씩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는 갑자기 그렇게 뜬다고 하더라도 이거 웬일이야? 뭐 진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기를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바이오가 차트가 깨긴 깼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빨간불이 한 번 들어오면은 바이오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 투투투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시나리오 하나로 가둬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아이디어.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대한고래 쪽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 좋아하는 대한고래. 예? 대한고래가 이제 고래가 좀 좋아지면 네. 갑자기 호가 닉네임이 홍익에서 포경으로 바뀌더라고. 아, 그렇죠. 근데 오늘 가스공사도 좋았고 물론 가스공사 지난주 실적도 잘 나왔어요. 네. 그래 일회성 이벤트긴 하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왜냐면은 시추가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11월 말에 그 뭐 세부안 결정한다 하지 결정이 않았나요? 하고 12월 10일 날 부산에서 출발하게 하고 아. 12월 15일에서 20일에 첫 시추 간다고 하는데 이 로드맵이 굉장히 가팔러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정도는 좀 매매가 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저항선을 전부 예. 거래량으로 다 뚫고 그냥 올라가 서버렸네. 잡혔기 때문에 이 정도 뭉쳐 있는 입장에서는 뭐 하나 건드리면 한번 쏴요. 그러니까 혹은 건드리고 위에 올라갈 때 하시지 말고 살짝 밀릴 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오느냐 이런 거 보실 거. 그리고 우리가 블룸 에너지라고 SFC 아시죠? 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 대한거래 테마에 속한 종목이랑 SOFC랑 비슷해요. 종목들이 한두 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SK 이터닉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으로 겹쳐요. 그죠? 대주인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좋을지 모르는데 복합적으로 겹친 거는 근데 실적을 좀 열어봤거든요.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더라고요. 또. 물론 저평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적당히 성장하고 있는 상태긴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쪽도 일종의 매매 타점으로 좀 나올만 하다라는 걸로 좀 근데 이 세 섹터가 뭔가 밸류가 있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모멘텀이지. 맞아요. 결국은 지금은 밸류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전제를 봤을 때 좀 지금은 좀 싸다 이런 거. 제가 온 김에 2,000원 좀 제 생각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네. 그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다시 살아나가 수급이 쏠리고 살아나는 이게 네. 추세가 다시 네. 회복되는 케이스 네. 거기 이제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인데 네. 반대로 네. 진짜 60일선까지 무너도 깨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대신 또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딜 것이냐 그러면은 생각을 오늘 센 것들 가죠. 그렇다면 오늘 센 거. 조선주라든지 엔터주 쪽 결국 실적. 실적이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은 모멘텀이 풍부한 섹터. 사실은요. 주도주의 순서상 바이오가 지금 주도주 전에 마지막 주도주였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온 게 조선 엔터 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봤을 때 엔터 조선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긴 마지막이잖아요. 좀 더 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더 간다. 전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또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라든지 해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오래 오른 게 바이오밖에 없으니까 소위 물량 부담이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정말로 강한 상방 베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강한 상방 베팅은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물량 나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까지는 일단 동의. 근데 빠지면은 신규 매수자는 어떻습니까? 안 건드리면 됩니다. 안 건드리면 돼요. 다 빨개지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팬들이 많은 종목이에요. 알테오젠, 뭐 아까 뭐 말씀드렸죠? 리가캠, 뭐 이런 보로노. 식으로, 보로노 이런 식으로 팬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팬이 많은 종목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빨갈 때 빨리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올해 좀 매매 타점이 바뀐 게 뭐냐면은 저는 다 떠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주식. 왜냐면 그게 다 떠들면 좀 흘렀어요.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 떠들어야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떠드는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가지고 좀 내가 좀 공부했던 것들이 조용히 가길 원하는 거거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소외된 건 안 가니까. 일단 그래서 수급이 절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못한 얘기 있어요? 지금 그나마 좀 대형주 단에서 좀 차트가 우상향 가는 쪽이 항공주. 항공주. 네, 대한항공 쪽. 이게 지금 물론 저기 합병 기대감이라든지 실적도 이게 지금 그 4분기 때 아시죠? 그 항공 화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뭐 저기 프라이데이 그렇죠? 이런 뭔가 소비 시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중국도 돌아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뭔가 어닝이 막 붙을 모멘텀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모멘텀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일단 그래서 사실 그 차트까지 좋은 거는 항공주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